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에서의 코로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인 노래방 도우미들이 다녀간 유흥주점이 많아서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유흥주점 누룽지 노래열 관련 확진자 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또 다른 유흥주점 방문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술 마시는 오라 노래열 손님으로 누룽지 노래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방 도우미 22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확산으로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래방 도우미들이 누룽지 노래열에 다녀온 이후 광주 상무지구 일대 유흥주점 18곳을 방문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5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와 시설 폐쇄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광주 시내 유흥업소 682곳에 대해 8월 25일 자정까지 1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시설 폐쇄 행정 조치를 발동합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유흥업소 18곳 가운데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 5곳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출입 명부를 기록하지 않은 곳이 있고 유흥업소의 특성상 부실하게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어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CCTV와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유흥업소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밤부터 경찰과 함께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2학기 전학년 등교 개학을 추진했던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2학기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는 전학년 등교를 추진했던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광주의 경우는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2학기 학사 운영에도 변동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방직과 1심방직 부지가 최근 한 부동산 업체에 매각되면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대규모 아파트 부지가 올라갈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전남방직과 1심방직 부지입니다. 30여만 제곱미터의 이 부지를 최근 2개의 부동산 업체가 6,850억 원에 샀습니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금 환수를 넘어 수익을 내기 위해 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공업용지로 돼 있는 부지 용도를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하루라도 빨리 바꾸는 것이 지상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방직 공장들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용도 변경 권한으로 공익적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말을 써가며 아파트 유지의 난개발이나 특혜성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문화자산 보존과 품격 있는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담은 개발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단체도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가 용도 변경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고 각종 대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아직 전남방직과 1심 방직 측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이 광주시에 제출한 개발안에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들은 소유권이 부동산 업체로 완전히 이전되는 내년 6월 말까지 용도 변경을 마칠 목표가 있는 만큼 이들이 내놓을 개발 계획에 공익성이 어떠한 형태로 담기고 또 얼만큼 반영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복절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수해복구 현장에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례에는 군과 단체, 개인 봉사자 등 1,260여 명이 찾아 봉사활동을 했으며 곡성에는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의 피해 현장에는 연휴 기간 동안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540여 명이 찾아서 수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해로 큰 피해를 본 구례와 곡성, 담양 등의 주민들을 위한 심리치료가 진행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번 수해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119 긴급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구례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을 찾아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곡성과 담양 등 다른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앞두고 김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역사 강사 최태성 씨와 방송인 김재동 씨 등이 참여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내일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들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관장의 온라인 대담이 열립니다. 김대중 광주 추모 사업회는 지난 13일부터 23일을 김대중 평화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폭염특보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4.2도, 나주 34.8도, 담양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4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